마지막 시간이죠. 예, 시간은 잘 가요, 그죠? 빠르게 가는 것 같아. 갈게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163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 저당 유동화의 MBS의 발행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확대가 나오는데, 자, 차입자는 차입기회가 축소되어 차입기회가 확대되고, 은행도 대출 여력이 확대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 입장에서는 주택보험료 확대되고, 이 투자 상품이 적어집니까? 좀 다양합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죠. 그죠? 큰 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 수요자입니다. 자, 주택 수요자는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겠죠. 금융기관 별표, 특히 1번 별표. 자, 유동화를 하니까 유동성은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BIS가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그럼 현금이 적어져요, 현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지금 유동화했다는 거는 많은 자금이에요, 지금 제한된 자금이에요. 그러면 많은 차입자한테 더 많은 자금 공급을 할 수 있죠. 투자자는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또 해줍니다. 안전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고. 2번, 투자자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매매 및 현금화가 용이하므로 유동성이 좀 높고요. 정책적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경기 조절을 할 수 있고. 2번 별표. 주식시장과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오히려 호황시, 침체시 자금의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그냥 굵은 글씨, 부동산 금융을 그냥요, 활성화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만 맞춰왔어요. 넘겨볼게요. 자, 이제 그 MBS에 대한 종류 나오는데, 일단 MBS는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그 위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 이 채권을 SPC라는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은행이 중개유동화 기관이 이를 자산으로 MBS를 발행하죠. 투자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주택자금을 조성하고요. 자, 1차와 2차는 그냥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주택저당 채권이 고정이더라도 증권은 변동으로 발행될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가 저당 증권의 발행자는 1차이기만 합니까? 2차도 합니까? 그럼 은행에서도 직접 발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관이 이제 중개유동화 기관이 MBS를 발행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인데, 내용에 보시면 2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얘는 대출기관의 주택저당증권을 보증하거나 대출기관부터 주택저당 채권을 구입해서 증권을 발행했죠. 저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조성합니다. 그럼 그러한 유동화 중개기관은 공신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4번,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영어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기셔서, 일단 제가 166페이지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 잡으셨습니까? 그걸 잡아놓고 다 제 얘기 들은 다음에 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MBS에 대한 종류가 상당히 어렵죠. 야매도 있긴 한데 4가지 종류입니다.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 다음에 MPTB가 있죠. 그 다음에 CMO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와 CMO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BS에 대한 종류가 CMO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CMO라고 하고, 그냥 우리 공사에서는 그냥 MBS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상품이 CMO라는 상품이 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알려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저당권 소유권을, 주택저당에 대한 그 채권의 소유권이 저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취권은 누가 가느냐,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지느냐, 콜방어가 되느냐, 초과담보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이 들더라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조기상환 위험 기억나시죠? 그럼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 이자율 위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지냐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져요. 원리금 수취권은 뭐냐면, 자, 돈을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받습니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험이 얘가 노출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었죠.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자, 그래서 그냥입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저당권이 아까 제가 그 박스에 신탁금융보다는 저당금융이 그냥입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좀 장기로 갈 수 있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이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지죠. 그러면 이 권리를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한테 넘겨요. 또 투자자한테 넘기죠. 근데 저걸 다 넘길 수 있고 일부만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 보통 저당 채권에 대한 이체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글로는, 자, 얘는 지분형이에요. 다 넘겨버려요. MBS.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자, 모기지 패스죠. 패스는 그냥이야 넘기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걸 넘기죠. 패스 넘겨서 너한테 다 넘기겠다. 패스. 그러면 모든 권리를 다 넘겨버리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가 가져가죠? 투자자가 갖고 갑니다. 그럼 투자가 안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위험하죠. 특히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짓겠죠.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환 위험을 집니다.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전 페이지 가봐서 제가 힘들으실 것 같아서 콜방어의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165페이지 가시면 165페이지의 두 번째 4번에 MPTS는 콜방어가 기능이 없다라고 돼 있죠. 콜방어는 뭐냐면 증권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무슨 상한을 얘기해요? 조기 상한을 얘기하죠. 근데 그걸 그냥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상한 다 못하겠다 방어하는 거죠. 그죠? 뿌리 들어오면. 자, 그러면 얘는 콜방어가 가능해요? 콜방어가 불가능해요? 왜요? 얘가 다 위험하니까. 콜에 대한 방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상한 위험을 져야 돼요.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온 게 MBB예요. 자, MBB는 그냥입니까? 이건 채권형입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가 얘 효자 저당 채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했어요. 그래서 또 채권으로서 발행하는 거죠. 채권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 누가 보유하고 있죠? 발행기관이 다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발발이 그래.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럼 발행기관이 그냥입니까? 조기상한 위험을 줍니까? 그러면 콜을 부를 수 없죠. 그냥야 방어가 돼요. 되죠.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콜방어가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만 되는 게 콜방어가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하고 MBB하고 CMO.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힘 좀 내려고 화이팅 했어요. 콜방어가 몇 글자? 그럼 얘는 돼 안 돼? 왜 안 돼? 네 글자죠. 그럼 얘는 패스 스루예요. 패스만 넘기고. 자, 얘는 아까 페이였어요. 패스였어요. 패스는 모든 걸 넘겨버려요. 근데 얘는 따보세요. 페이라는 건 뭐냐면 페이라는 건 뭐예요? 돈 지불하는 거죠? 그건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드는 이제 채권형이니까 저당권은 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원투저발 기억나시죠?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CMO인데 다계층 채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볼게요. 상품이 그냥입니까? 새로운 상품이 계속 나옵니까? 처음에는 그냥입니까? MBTS는 다 투자자가 위험합니까? 위험할수록 수익도 높죠.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또 이게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MBB는 그냥이야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해. 투자가 위험해 안 위험해? 수익도 낮죠. 안 팔리니까 여기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 짬뽕 먹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 그 나온 게 그냥이야 짬짜면이야. 어우 잘 팔리는 거야. 이해 좀 하자. 혼합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같이 했더니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또 상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따라봐. 다계층 채권. 그러면 여기 그 세트 메뉴 같은 거 보시면은 짜장면하고 짬뽕만 있어요. 탕수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는 짬짜면도 먹고 좀 그래 봤어야 돼. 그러면 그냥이야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고를 수 있어요 자기가. 아니다 이거 땡긴다 이거 땡긴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야. 그럼 계층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네들은 다 원리금 시권 투자자한테 가니까 조기상하면 투자자 지겠죠. 그럼 얘는 콜방어 돼 안 돼? 왜? 얘는 돼 안 돼? 왜? 그래서 CMO가 만들어진 거예요. CMO는 거기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8개의 트렌치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 계층마다 AA에 대한 신용등급이 높고 선순위예요 다. 신용등급이 높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만기 구조가 같아 달라? 다르죠?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똑같아 달라? 그럼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콜 조건이 1-1서부터 1-3까지는 콜방어가 안 돼요. 근데 1-4부터는 되죠. 3개월 후에 콜, 5년 후에 콜이라는 거죠. 그럼 콜방어가 단기 투자일수록 장기 투자일수록 더 콜방어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자, 이제 다 왔어. 이제 얘기해봐. 콜방어가 몇 글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콜방어 되는 애는 누구랑? MBB하고 CMO. 오늘날 콜방어 되는 것만 발행을 해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소리나는 데로 써봐. 영어로. 투자자. 발행기간은 발행이지 그지? 근데 행은 안 중요해. 발이 중요해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T가 들어가면 누구?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 들어가죠. 그럼 발발이는 2개 다 들어갔지? 다 누가죠? 발행기간이 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개론의 현실이야. 근데 이게 봐봐. 이따가 보면은 한글로 나왔어. 한글로. 그래서 이게 주택자산 채권 담보부 채권이 나왔거든요. 그럼 한글로 나오게 되면은 자 이걸 그냥이야 MBB로 고쳐야 돼.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한데 어떤 놈이 한글로 내갖고 내가 동영상에다가 막 욕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영어로 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자 MBB가 발행기간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근데 자 T하고 B는 그냥입니까? 투자자와 발행기간이 다 들어갔습니까? 혼합형이죠. 근데 얘가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페이만 넘깁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만 넘기지? 원리금만 넘겨요. 저당권은 갖고 있죠. 그래서 나봐요. 내가 스텝을 밟아볼게. 따보세요. 1, 2 저발. 그럼 1, 2는 무슨 틀이야? 원리금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이걸 바꿔나가고 가서 크다는 거죠. 아시겠나? 요거 T가 붙었지? 학교 다닐 때 S는 그냥이야 복수 체제야. 누구 애들이야? 투자자 애들이죠. 연구 많이 한 거야. 했는데 박스는 보고 있어? 가보자고. MBTS는 따봐 투투투. 4글자니까 콜방어 안 되지. MBB는 발발발. 콜방어 가능하죠. MBTV와 CMO는 따보세요. 1, 2 저발. 원리금 수익권은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조기상한지고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간이죠. 그 발행권 저당권에 대한 주택저당 채권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CMO는 콜방어가 어느 투자자일수록 가능하죠? 장기.
단기는 안 돼요. 아까 그 트렌치가 1-3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놈한테는 콜방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PTS는 맨 밑에 가시면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그지만 콜방어가 안 되니까 수명이 짧죠. 매월 단위로 가고 MBB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입니까? 위험이 제일 낮습니까? 수익도 낮고 콜방어를 실현하니까 수명이 길죠. 6개월 단위로 가고요. 자, 콜방어는 CMO와 MBB고 초과담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과담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지금 제 박스에 보시면 초과담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당 총액이라는 게 있죠. 그 만약에 저당 총액을 1000억인데 얘가 1000억을 발행했어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다 넘겨버립니까? 그럼 발행 기간이 초과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MBB는 그냥입니까? 발행 기간이 위험합니까? 그러면 발행액을 적게 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700억만 발행을 하고 300억의 초과 담보를 확보해 놔요. 그러면 MBB는 그냥입니까? 초과 담보를 원합니까? 원하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요. 일단은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요. 발행기간이 위험해요. 초과담보를 하지만 얘보다 덜 위험하죠. 그럼 초과담보가 적게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800억씩 발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얘네들은 다 그냥입니까? 초과담보를 원합니까? 원하죠. 갈게요. 자, 거기다 야매 적어놔. 초과담보 야매 갈게요. 일단 MPTS는 콜방어가 돼 안 돼? 그럼 초과담보 확보할 필요가 없죠. 다 발행하니까. 그럼 초과담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근데 MBB는 발행기간이 위험하니까 초과담보가 확보돼야 되네. MPTB와 CMO도 발행기간이 저당권은 위험하네. 발행해야 되네. 근데 초과담보에 대한 거는 MBB가 더 높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 야매입니다. 다음에 초과담보 BO가 들어가야 초과담보를 원해요. MPTS는 BO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얘는 B가 몇 개 들어갔죠? 얘는요? 하나. 그럼 MBB와 MPTB 중 누가 초과담보를 많이 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가셔서 천천히 이제 야매를 가지고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할게요. 164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가셨어요? 자, MPTS라는 게 있죠. 지분형이면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TS니까 다 투자자한테 갑니까? 콜방어 돼, 안 돼요? 아니, 야매를 좀 해봐. 돼, 안 돼? 왜 안 돼? 그걸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1번. MPTS는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해서 바로바로 투자자한테 다 전달되죠? 다 패스됐으니까. 그럼 MPTS는 다 누구한테 매각됐어요? 그 원리금 수취권 현금흐름과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이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 그럼 다 누가 위험해요? 3번에 투자자가 다 위험해요? 채무의 위험, 조기상환 위험 다 위험 부담하겠네요. 얘는 네 글자니까 콜방어 없죠? 자, 얘 MPTS는 보가 안 들어갔으니까 초과담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저당 채권의 총액과 MPTS 발행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MBB 갑니다. MBB는 그냥이야 발발이야. 채권형이면서 콜방어 되죠? 세 글자니까. 그럼 MBB는 주택저당 채권 담보로 발행기간이 자신이 발행한 새로운 채권을 투자자한테 매각했죠? 그럼 다 누가 위험해? 다 누가 가져가? 그럼 2, 3번은 이해하겠네. 원리금 수취권과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다 모두 발행기간이 갖고 가죠.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발행기간. 콜방어가 가능하죠. 근데 얘는 주택저당 채권액보다 MBB 발행액이 적다는 것은 아까 그냥요 초과담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MPTB는 혼합형입니다. 따라서 원투 저발. 원투가 무슨 뜻이야?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매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이체되고 저당권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간. 그럼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겠죠. CMO 갑니다. 다계층 채권이고요. 혼합형이고 CMO는 그 아까 그 박스에서 봤듯이 이 채권 집합물을 만기별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단기, 중기가, 장기가 있어서 그룹마다 서로 이자가 똑같다, 상이하다. 장기일수록 위험하니까 더 이자가 높게 줘요. 원금 지급되는 순서가 다르고요. 각각 트렌치라고 하고 그럼 얘도 원투 저발이죠.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을 발행자가 거니까 여러분들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무슨 권이죠?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길게 나오면 이건 저당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 시권은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원투 저발이죠. 투자가 무슨 상환 위험을 져요? 조기상환. 근데 학문적으로 마지막을 Z라고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중간에 안 갚았던 걸 다 Z 트랜스를 갚는다. 그렇게 보시면서 자 5번만 체크하세요. 자 CMO는 발행자는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죠.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이 CMO를 찍으셔야 돼요. 얘는 콜방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그냥이야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가 원하면 콜방어가 가능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4번을 풀어보세요. 4번. 오 5번인데요. MBB가 안 보이죠? 그 주택채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입니다. 그럼 영어로 고치셔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럼 MBB 발발이니까 투자자가 지겠어요? 발행기관이겠어요? 그 5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CMO는 아까 우리나라는 후순위였어요? 선순위였어요? 선순위죠. 신용등급이 높고요. 후순위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대출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아까 금리 상한을 설정했죠. 누굴 위한 거죠? 차입자. 금리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였고 자 4번은 제가 어디를 좀 유인하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171페이지로 가시면 171페이지에 가시면 3번, 4번 있어요? 17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아까 제가 MBB를 한글로 뭐라 그랬죠?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MBS를 뭐라 그래요? 주택저당 증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럼 아까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그럼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죠? 그러면서 MBB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그냥이야 MBB야. 주택저당 증권이 MBS죠. 맞나요? 그 MBS라고 얘기하는 게 CMO예요. 근데 MBS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MBS라는 자체의 종류의 CMO가 있는데 CMO를 학문적인 성격의 그 공사에서는 CMO라고 안 그러고 MBS라고 하거든요. 근데 MBS지만 그건 성격상 보다 CMO를 쓰고 있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주택연금은 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프린트를 다 풀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은 167페이지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나요? 요건 제가 다음 주에 하고 리치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리치를. 왜냐하면은 이 주택연금은 좀 이렇게 난이도가 낮거든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프린트를 내가 다음 주에는 안 갖고 올 거란 말이야. 그 대답 좀 하시라고. 그래서 5번을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5번을 갑니다. 그래서 아니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왜 적고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니치를 가겠다고
하여튼 뭐 그냥 맨날 싸는 거야. 그냥 가방 싸는 거 좋아해. 안 끝나겠다고 아직은. 그죠? 하여튼 그냥 172페이지로 가겠다고. 찾았습니까? 172페이지. 찾았나요? 하여튼간 그냥 뭐 대학생이든 공인중개사 수강생들은 똑같아. 대학생들도 그냥 이건 다음 주에 학교는 벌써부터 다 싸. 그죠? 내가 끝낸다 그랬어? 그죠? 아직 끝내지 않았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리치 있죠?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 주 프린트를 안 갖고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끝내버리자고 리치를. 주택연금은 중요하지가 않거든.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많이 여유로워요. 이번 주하고 한 3주 남았죠? 진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끝나면 안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성실해야지. 난 성실성 하나가 본인들이 못 성실해서 그렇지. 벌써 가방 싸고 그래야지. 170페이지 찾았어? 네. 할게요. 별표 3개 치십시오. 리치는 무조건 뜹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알차게 리치로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주택연금을 할게요. 부동산 투자 신탁, 그다음에 리츠. 운하지도야, 외국지도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니까. 이게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학자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대학원, 옛날에 IMF 아시죠? 그럼 IMF의 개념입니까? 건설회사가 부도가 납니까? 부도라는 건요, 좀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현금이 없어서 그렇죠. 부도 안 나보셨어요? 나봤어? 그러면은 어음을 못 막았어요. 그러면 그냥 자산이 있어요. 현금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산은 있거든요. 토지라든지 다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 사장단을 모아놓고 ABS를 얘기합니다. ABS. 따라서 ABS. 그때 어떤 무식한, 지금 많이 좀 사라졌는데 옛날에 지금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견업체들이 있어요. 중견업체들이. 걔네들 거의 다 지금 노가다 출신이에요. 애들이 무식해요, 되게. 그죠? 뭐 대학원도 이단 CEO 가족만 와가지고 아주 무식한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ABS 얘기하니까 야, 쟤는 왜 차에 장착시키는 ABS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 따라서 자산 유동화 증권. 자, 보세요. 자,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분양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BS를 먼저 발행하라 그래요. 그래야지만 부도가 살릴 수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자산 유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냥이요, 특별법. 김대중 정권 때. 그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들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현금을 유동화시키는 게 뭐가 있니? 그래서 저희가 리츠를 얘기를 했어요. 리츠는 그냥입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까? 상장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든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 나이가 들었던 건데. 그럼 극동건설이 부도 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 들어봤어? 들어봐야 할 텐데. 그런 니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니치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사들이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부실채권이 없어집니까? 없어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안전해지죠. 그래서 리츠가 원래는 개발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리츠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어보시면은 제 이제 단대 선배가 교수였는데 리츠 회사를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500억이었어요. 500억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여요. 리츠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신문지상에 많은 게 리츠에 막 나옵니다. 리츠 나오고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 건물주가 된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시키는 거는 그냥 이걸 완화시켜요. 그럼 자본금을 점점 줄인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거의 100%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이에요? 부동산 신탁회사는 따로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부동산 신탁회사가 바로 아까 담보 신탁하는 회사예요. 개발 신탁이. 투자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라고 하고 영어는 리츠라고 하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상장을 합니까? IPO에서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자, 현금을 가져와서 주식을 발행하죠. 근데 얘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부동산입니다.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돼요. 그죠? 70% 총자산 70% 이상을 부동산을 소유하라는 얘기죠.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하죠. 그러면은 임대료를 받으면 보통 여러분이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잘 해주려고 그럴까요? 안 해주려고 그럴까요? 안 해요. 그죠? 근데 얘는 주식 배당을 의무 배당으로 가요. 투자자를 위해서. 그러면 내부 유보로 해서 지 성장을 해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누굴 위해서? 투자자를 위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전에 MBS 아시죠? ABS, MBS 같은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냥 증권이야, 부동산 증권이야. 그럼 저당 수익이 나오면 또 배당을 해주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야 현금화가 돼. 언제든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야 수업 시간에 현금화 시킬 수 있어. 있죠? 주식하면 그죠? 물론 수업 시간에 주식하는 사람 없지만 수업 시간에 주식하는 사람 봤어, 그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이건 직접 투자야, 간접 투자야? 간접 투자죠. 그렇죠? 왜 간접 투자를 선호하냐면, 자, 지금 만약에 테헤란로에 500억짜리 빌딩은 그냥입니까? 굉장히 고액입니까? 근데 내가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다수의 소액 투자가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익률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갔어? 그럼 갈게. 지금 부동산 투자 신탁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란 불특정 소수 다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 지분이나 주택 저당 증권 MBS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직접 간접. 그러면 투자 신탁도 그냥입니까? 부동산을 증권화 시켰습니까? 자, 갈게요. 답은 증권화, 유동화 시킨 거죠.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상장을 해요. 거래소에. 그래서 황금성이 높겠죠. 그다음 부채금융이에요. 당연히 지분금융이에요. 배당과 시세 차익주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목적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다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의에 보시면 굵은 글씨. 얘네도 그냥요 주식회사야. 투자회사법이 정한 거 외에는 상법에 적용을 받죠. 그다음에 투자회사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리츠와 합병해야지 다른 회사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5번 별표. 5번 천기누설. 거기다 적어. 천기누설. 감정평가 시험자 나왔었는데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회계 처리할 때는 어디에 정하는? 금융위원회. 국토부가 아니죠. 금융위원회. 여기가 나왔었어요. 체크하시고. 그래서 정한 회계 처리로 가야 된다. 그럼 오른쪽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자, 세 가지를 불러보세요. 어떤 이치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기업구정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기관리 리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타트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지가 안 하고 위탁하는 회사. 아까 극동건설 부도나면은 그냥입니까? 부실채권이죠. 법정관리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지만 건설회사가 많은 그 어떻을까? 그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기업이 극동건설이 부도나면 그냥입니까? 타격이 심합니까? 하청업체가 망하고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자, 아무 부동산을 사와야 돼요. 요 부도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들여 갖고 얘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죠. 그러면서 자기 관리만 실체고 얘네들은 다 실체다, 명목이다. 페이퍼 컴퍼니겠죠. 그래서 실체 여부다. 실체 여부는 얘는 실체 회사가 없어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없어요. 실체형과 면목입니다. 그러면 상근 임직원이 있겠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지점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얘네들은 직원 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해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설립자본금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533 설립자본금. 전화번호 암기하셔야 돼요. 설립자본금은 뭐라고요? 533. 근데 중요한 게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3억, 5억, 3억, 3억이라는 거죠.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른쪽 나와 있어요? 자기관리는 무슨 형 회사? 실체. 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해 둬야 돼요. 투자운용 직접 수행하고,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영업인가 시 몇 명? 3명. 영업인가 받고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이 돼야 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관리만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얘네들은 일정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 그래서 좀 수월하죠. 영업인가고, 자격 조건을 갖추면 돼요. 자,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죠. 그래서 밑에 위탁과 기업고정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 임무를 줄 수 없다. 자,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문회사가 있죠. 자, 이건 참고하세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과 기업고정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해요. 자, 설립인가는 설립 그냥요 인가예요. 자본금이 70억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은 5인 이상이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관리를 해줘요.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해요. 자본금이 10억이죠. 그다음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3인 이상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 자,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요 영업인가예요. 자, 인가를 받죠, 그죠? 인가를 받고, 자, 자본금이 얼마죠? 70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근데 자문하는 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요거는 그냥요 등록만 하면 돼요. 자본금이 얼마예요? 10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자, 자문을 하려면 그냥 해야 돼, 똑똑해야 돼. 반에 몇 등 안에는 들어야 돼. 10등이죠. 그래서 10등. 10이 그냥이야, 10억이야. 등이 등록이죠, 그지? 맞아요? 자, 관리하려면 그냥이야, 사람들이 많아야 돼. 알리바바와 도둑들도 아시죠? 몇 명이야,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40명. 그럼 그거보다 그냥이야, 더 2배 정도 있어야 되지? 그게 70인이 있어야 돼. 몇 명 있어야 된다? 70인. 자, 따봐. 관리하려면 뭐지? 70인. 좀 호응 좀 해라, 씨. 새벽 2시에 만들었는데, 씨. 70이 뭐고? 자본금이고, 인가고, 자문하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럼 10이 뭐고? 10억. 등이 등록이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넘길게요. 설립 방법이라는 게 있죠. 설립 방법에 대한 게 이제 그 발행 주식 전부 인수로 해서 현물 출자가 된다, 설립된 안 된다. 안 되죠. 현물 출자 할 수 있어, 없어? 현물 출자가 안 된다는 거죠. 현물은 이제 물건인데 부동산 갖고 출자할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설립된 안 돼요.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발기 설립 방법이며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있다, 없다. 자, 설립 자본금은 533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자기 관리는 얼마? 5억. 위탁 관리와 기업 고정은 3억.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보고라는 게 있죠. 그럼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해야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입니까? 출생 신고를 합니까? 뭐 적지 말고 그냥 출생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100일 잔치를 해. 그럼 제출한 3개월 후에 우리 아이 잘 커요 라고 해서 현황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이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참고하시고요. 4번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냥입니까? 해산합니까? 자, 영업인가라는 게 있나요? 자, 할게요. 자, 요거는 설립이에요, 최저자본금이에요? 755죠? 최저자본금은. 그래서
최저 자본금은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서 했어요? 7, 5, 5. 그럼 얼마예요? 70억, 50억, 50억이라는 거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럼 시험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등록 6개월 후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자본금? 최저자본금과 똑같은 얘기죠.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위탁관리는 기업구조는 50억. 자, 1번. 아까 자기관리만 영업인가고 나머지는 등록이죠. 그 다음에 3번.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주식의 발행이라는 게 있나? 주식 공모라는 게 있죠. 주식 공모. 자, 주식을 공개 모집해야 돼요. 상장을 해서. 자, 갑니다. 자, 주식 공모는 발행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가 있죠.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을 일반에게 청약을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2번 별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2년 이내. 그래서 1년 6개월이 연장됐어요, 옛날에. 그러면 주식 공모는 1년 6개월이에요? 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요약할게요.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2년은 주식 공모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런데 3번에다가 청기누설 별표 3개. 자, 우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내에 발행한 주식에 100분의 30 이상을 청약을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냥 해요. 국민이 냈어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주식 총수가 원래는 100분의 3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로 조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나옵니다. 그래. 체크하셨죠? 이게 개정사항이야. 그래서 항상 그 해에 개정된 건 무조건 뜨거든요. 지금 보고 있나요? 요거 체크하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는 게 있죠. 작년에 이제 바뀐 건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자, 갑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도. 자, 그러면 주주 1인과 그 투표 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총수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소유하지 못해요. 50%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 50%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기업 구조는 제한이 없거든요. 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참고하시고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넘길게요. 현물 출자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아까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도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은 영업인가 받고 등록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주식은 상장해야 되며 업무는 어떻게 돼요? 리츠에서는 부동산 그냥요 취득할 수도 있어요. 관리 개량 처분할 수 있고 개발 사업할 수 있고 임대차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지상권 임차권 등에 대한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 관리 처분 가능하고요.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속하는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도 가능하죠. 자,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기업구조는 그 조항이 없는데 국내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이고 다른 건 정관에 의한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양가로 2번 자산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쳐보세요.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기업구종 리츠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기업구종에만 70% 가보면 되는데 자, 자산 구성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 말 총 자산의 180%를 어디다 투자해야 돼? 불러봐. 부동산 관련 유가지권, 현금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 70%를 어디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건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사업의 투자 비율을 이제 주총의 특별결론을 정하면 가능한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배당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이익 배당의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겠죠. 금전이나 현물 배당도 가능하고 이익준비금 적립하지 않는데, 자, 이 배당이 자기관리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자기관리리츠는 90이에요, 50이에요. 5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 12월 30일인데 지금 12월 30일은 지났죠. 근데 법조항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50이다 이렇게 다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얘네들 다 90, 9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익준금을 적립할 수 없다, 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위탁과 기업구정은 이제 초과하여 배당할 수도 있거든, 이익을.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6번 별표 차임 및 사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있죠. 그럼 우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 및 차익 포함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자금 및 차입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2배.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고, 맨 밑에 그러면 주총의 특별 권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를 풀면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5번 문제 풉니다. 스타트. 답은 쉽죠? 몇 번이에요? 설립자본 자기관리는 5억이고요.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얼마야? 3억이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가 최저자본금이죠. 70억이에요? 50억이에요? 50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실체는 자기관리만 실체죠. 기업고정은 명목이고, 위탁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없으며,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을 임원을 줄 수 없다. 투자회사는 금융이나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